제가 예전에 어느 회사에서 이제 팀장으로 잠깐 일을 하는데, 직원을 하나 뽑아서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뽑았고 그 친구를 저 마음에 드는. 근데 그때는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도 모를 때여가지고, 물론 저 애초에도 공부한 사람이지만 공부한 거랑 사실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력서를 보고 뽑았는데 나 그냥 예쁜 애 뽑았다? 그냥 생긴 게 예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봤을 때 예뻐.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랑 제가 한 1년 반 정도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팀장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내가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업무들은 어떤 거냐면 교육을 설계하고 교육 컨텐츠 만들고 뭐 이제 교육에 관련된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 그 이제 재단 사항들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팀장이 됐어. 그럼 사실은 팀장은 팀원이랑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는데 실무자를 만난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근데 뭐 일을 할 때 그 친구랑 이렇게 일을 주고받고 했고, 요즘은 카톡으로 일을 많이 하니까 이제 카톡으로 뭐 물어보면은 이 친구 뭐 얘기해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이 아이를 제가 알고 지내고 그 사이 얘가 이제 팀장이 됐어요. 이 친구가. 제가 이제 박사님을 직접 모시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축하해, 현진 축하해, 제가 그랬는데 얘가 다른 친구를 저한테 소개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계속 했죠. 근데 사람이 내가 처음에 이 친구랑 같이 일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얘한테 뭘 내가 물어보게 돼. 근데 이 친구 어느 날 저한테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그 일까지는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애를 낳고 키우다가 어른이 돼서 내 품을 떠나면 이런 느낌인가? 이게 맞는 거지. 얘가 똑똑한 거지. 팀장하고 팀원은 다른 일을 해야 돼. 근데 저는 어릴 때 그런 거를 배워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뭐 다 제가 챙기고 제가 얘한테 어떤 일을 줬냐면 하기 쉬운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강의안을 만들어. 그럼 장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어떤 주제로 강의안을 만들어. 그 스토리가 이렇게 될 거다.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지금 같으면.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걸 모르니까 내가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가 있으면 그림으로 그려. 여기에 이게 있고 여기에 이게 있고 여기에 이게 있다. 근데 이 그림이 필요해. 이 그림 좀 찾아줄래? 저작권에 침해 안 되는 거 그림 찾아야 되니까 또 그거 찾아줘.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이제 이번에 어떤 책을 하나 쓰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하고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언니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밑에 아이들이 있는데 얘한테는 그것만 시켰대. 쉬운 것만. 그 왜? 나는 더 빨리 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뭘까? 팀장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그 밑에 있는 많은 그 팀원들을 육성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 안에서 발전을 해서 나를 대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할 여력도 없고 뭐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팀장 밑에 있으면 배울 게 없다. 팀장은 팀원과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친구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할 수 있어? 내가 하는 일을 얘가 좀 도와주는 정도? 이것도 사실 잘못된 생각이야. 그러니까 얘는 내 밑에서 충분히 잘 배우고 우리 팀을 더 훌륭한 팀으로 만들어야 돼. 엑서먼트한 팀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나도 그랬고 그 언니도 그랬고 그냥 쉬운 것만 시키고 자 그랬더니 결국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언니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게 약간 이게 찢어지게 된 어떤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은 없어지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다른 계열사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다른 팀장 밑에 있었던 친구들은 뭔가 일을 배워서 다른 데로 가더래요. 근데 얘만 갈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원망은 이 언니가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사실은 내가 얘를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런 게 1번이지만 편하게 해주려고 그랬었던 마음도 있었던 건데 그게 한참 뒤를 봤을 때는 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내가 팀장을 맡는다면 또는 지금 뭐 팀장을 내가 맡고 있진 않지만 왜 같이 일하는 많은 파트너 강사님들이 있잖아요. 그 지금은 사실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내 경험에 의하면 어떠해요? 라고 나의 노하우도 알려주기는 해요. 그전에는 그런 것들을 몰랐던 거죠. 팀장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요즘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원이 되고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팀장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을 하겠지. 팀장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경우는 내가 그 기술이 있어서 내가 그냥 팀장이 됐어. 이런 경우들도 있고 1년, 2년 있다 보니까 조직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커지니까 그냥 나 아무것도 모른 척 그냥 팀장이 됐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팀장 리더십에 대한 학습이 사실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팀장은 팀원과 다른 일을 해야 된다. 팀장은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팀장은 직원을 믿어야 된다. 팀장은 직원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다가 좀 단단히 넣을 필요가 있고 사실은 책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워야죠. 제가 좋은 책 하나 쓸게요.